캘거리 하면 지상 최대의 야외 행사라는 스탬피드 축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캘거리엔 그에 못지않은 숨은 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는 다운타운 빌딩 곳곳에 그려져 있는 대형 벽화들입니다. 멋진 빌딩이 많은 다운타운 거리를 거닐면서 벽화를 음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벽화를 둘러볼 수 있게 하는 투어도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유명 도시를 지프차로 여행해온 온타리오주 램프류 출신 노부부가 캘거리 다운타운에선 벽화 투어에 나섰습니다. 더티로드 트래블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디와 팀은 다운타운을 거니면서 재미있는 벽화를 많이 보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큰 토기 그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자이크 같은 추상화 그림도 보았고 알버타주의 특징인 석유 시추기가 있는 농장을 그린 벽화도 보았습니다. 로키 산맥을 형상화한 벽화도 있었고 코끼리를 표현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전면을 그림으로 뒤덮은 벽화도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인물들을 그린 것도 많은데 인디언 여인을 묘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캘거리는 200여 민족이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여러 민족의 모습을 그린 벽화도 보입니다. 뽀뽀하는 장면도 있네요. 캘거리 다운타운은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높은 벽화가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95m나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래피티 전문 예술가 다임이 지난 2022년 그린 것입니다. 그래피티는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주로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및 기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낙서처럼 일종의 위법행위인데 예술로 승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임은 3명의 지역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3주 이상 페인팅을 했습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 콘크리트 빈벽면에 베이스코트를 바른 뒤 스프레이 페인트 캔 500개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많은 도시의 야외 공간 곳곳에 그의 그래피티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임의 작품 캔버스가 된 고층 아파트는 지난 1980년에 지어진 캘거리 최초의 조립식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캘거리 타워 인근 123 10 에비뉴 사우스 웨스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그래피티는 캘거리 벽화 투어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캘거리 다운타운 벽화를 주도하는 단체는 범프입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을 야외 시각예술 미술관으로 바꾸어 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빌딩의 빈 콘크리트 벽을 캔버스로 활용합니다. 큰 벽화는 영어로 뮤럴이라고 하고 여기엔 길거리 장식이나 그래피티도 포함됩니다. 낙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낙서를 줄이고 벽화로 승화시킨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범프는 TD뱅크 등 여러 민간 기업들과 캘거리시 등의 후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범프는 공공예술이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장소를 만들고 대화를 유도하며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범프 축제 땐 캘거리 벽화를 캔에 새겨 넣은 지역 맥주 업체의 맥주캔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탬피드 축제에 이어 범프 페스티벌이 각광받고 있는 셈입니다. 범프는 정규적으로 다운타운 벽화 투어도 열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루 2번 그리고 일요일엔 하루 3번 있습니다. 다운타운 벽화 위치를 보고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둘러봐도 좋습니다. 지난 2017년 창립 이래로 범프는 300개가 넘는 공공예술 작품을 의뢰해왔습니다. 올해 또 새로 50개의 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프 페스티벌의 연례 아티스트 모집에는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작품이 응모됩니다. 올해만 30명의 지역 화가들이 참가하여 벽화 등 65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엔 지하차도 출입구 양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범프는 캘거리 경전절과도 협력하여 무미건조한 역 주변 콘크리트 벽에도 유화를 그려놨습니다. 벽화로 캘거리에선 낙서가 설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범프의 활동 무대는 이제 캘거리 다운타운을 넘어 시내 6개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벽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범프의 시민운동에 발맞추어 지난 8월 브렌트우드 커뮤니티의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서 칙칙한 지하차도 주변에 자발적으로 페인팅에 나섰습니다.
낙서를 없애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칙칙하거나 건조무늬한 지하도로 출입구 양편에 도 그림을 그립니다. 써니사이드 커뮤니티에서도 대형 아프트 벽화가 등장해 동네 분위기라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난 범프 페스티벌에서 다른 주나 외국에서 초대된 예술가들이 3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캘거리 다운타운 벽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단풍잎 벽화는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온 우스난 작가가 그린 것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온 2명의 예술가도 알라딘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벽화를 추가시켰습니다. 모더니즘 주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그린 것들도 있습니다. 곰이나 쿠거 여우 등의 벽화도 있는데 이들 동물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과 가족의 전통을 그리기도 합니다. 인디언 원주민을 그린 대형 벽화들도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 현대 캐나다 미술도 접목합니다. 범프는 벽화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외 더 많은 예술가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창의성을 대중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의 멋진 빌딩 숲속엔 아기자기한 조각과 대형 조형물도 많습니다. 발품을 좀 판다면 여기저기서 의미 있는 조각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제목의 길쭉길쭉한 사람들의 조각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캘거리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스티펀 거리에선 비즈니스맨들 조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 옆으로 매우 사실적인 사람들의 조각상들이 있고 인근에 허리가 날아가고 없는 나그네의 모습도 있습니다. 말, 소, 개 등 동물들의 조각도 많습니다. 템피드 공원 안에 있는 말들의 조각은 북미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뒷발을 든 역동적인 황소의 모습과 개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보우빌딩은 캘거리 화보에 자주 등장하는 멋진 빌딩입니다. 이 보우빌딩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사람머리 조형물인 원더랜드는 캘거리의 상징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밤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캘거리는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항상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로마와 같이 캘거리 다운타운도 길거리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